조카를 위해 형에게 칼을 겨눈 금성대군과 그 가족의 비극. 사람들은 말합니다.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하지만 조선의 역사 속에는 권력보다 소중한 가치, 조카를 향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인물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6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친동생, 그리고 단종의 가장 든든한 숙부였던 금성대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세종의 적자 금성대군. 금성대군 이유는 1426년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계가 남다르고 성품이 강직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무인 기질이 강했다면 금성대군은 문무를 겸비한 전형적인 왕실의 대들보였습니다. 세종은 여러 아들 중에서도 금성대군의 고든 성품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해집니다. 비극의 시작.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를 평범한 왕자로 살아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1452년 형인 문종이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12살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선 왕실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금성대군은 어린 조카를 보필하며 왕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 수양대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서막, 계유정난과 금성대군의 선택. 1453년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세종의 아들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권력에 굴복하거나 침묵하거나 아니면 저항하거나. 금성대군은 망설임 없이 저항을 택했습니다. 형제의 대립. 그는 수양대군이 단종을 압박해 왕위를 찬탈하려 할 때마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금성대군은 수양대군에게 형님께서는 조카를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는 천륜을 어기는 일입니다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에게 금성대군은 가장 껄끄러운 적수였습니다. 그 같은 적자이자 세종의 피를 이어받은 명분이 확실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성대군의 유배. 1455년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자 금성대군은 단종 복위를 꾀했다는 혐의를 쓰고 경기도 삭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세조는 친동생을 죽이기보다는 멀리 보내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의 충심은 유배지의 추위보다 강했습니다. 수능에서의 마지막 승부. 1457년 금성대군은 경상도 수능으로 입회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능부사 이보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보음은 금성대군의 뜻에 공감하고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를 함께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사 준비. 이들은 영남의 선비들을 모으고 경문을 돌리며 단종의 복위를 위해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영남 지역의 의병을 규합하여 한양으로 진격하고 세조를 제거한 뒤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습니다. 밀고와 참극. 거사 직전 관노의 밀고로 모든 계획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세조의 군대는 수능을 덮쳤고 고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밀고자는 세조로부터 큰 상을 받고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충신을 배신한 자의 이름을 남기는 것조차 치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마을 사람들의 저주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고 자손들도 배신자의 후예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죽개천의 핏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수능을 흐르는 죽개천의 물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죽개천의 핏물이 십리바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영주에는 피끝이라는 지명이 남아 그날의 참혹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보음을 비롯한 수능의 선비들은 모두 참수당했고 수능도호부는 아예 폐지되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4. 32살의 고결한 죽음. 안동에서의 사약. 금성대군은 결국 안동으로 압송되었습니다. 1457년 음력 6월 그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2이었습니다. 끝까지 굽히지 않은 의지.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으며 내가 죽더라도 하늘이 알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단종의 죽음. 그의 죽음은 곧 영월에 있던 단종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였던 동생을 제거한 뒤 그해 10월 비로소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금성대군이 살아있는 한 단종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처절한 삶, 왕족의 신분 박탈, 금성대군의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의 부인인 완산 부부인 최 씨는 왕잡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들 이맹아는 겨우 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청주의 관노로 전락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족의 가족이 노비가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의 가문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세조는 동생의 씨를 말리려 했고 그의 자손들은 60여 년이 지난 중종 때까지 관노로 살다가 겨우 복권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조차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6. 200년 만의 신원과 역사의 평가. 금성대군의 진심이 인정받기까지는 20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1698년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이 복위될 때 금성대군 역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추승. 영조와 정조는 그의 충절을 높이 사며 사당을 세우고 공조판서라는 관직을 추중했습니다. 영조는 금성대군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라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금성대군 이후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종이라는 어린 소년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였지만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왕좌를 얻었고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누구를 더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금성대군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